우리가 마트 갔을 때 고등어가 비싸다 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는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김하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는 아직도 별론데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괜찮아졌는데,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안 돌아와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참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싼 주식과 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도움되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가끔 직장 동료나 가까운 지인들과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주식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어서 너무 비싸서 못 산다거나, 혹은 그 주식은 1,000원짜리 주식이라서 굉장히 싸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예,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듣죠. 좀 엉뚱하긴 하지만. 예, 주변에서 얘기하듯이 주식 가격을 이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맞는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주식의 가격이 비싸고 싼지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의외로 허를 찌르듯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를 찌르듯이 모른다는 말이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다 이런 말이죠. 예, 잘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아실 테지만,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주식이 비싼 주식이고 또 어떤 주식이 싼 주식인지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네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캔들피그님께 두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방송하는 날짜 기준으로 96,700원 하는 오리온이라는 회사 주식과, 오리온이요. 예, 96,700원. 예. 예, 그리고 비슷한 업종에 약 140만 원 정도 하는 롯데칠성 주식 중에 어느 회사의 주식이 싸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그냥 당장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따져야 할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는 10만원짜리 오리온이 140만원짜리 롯데칠성보다는 10배 이상은 싸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각 회사의 한 주당 가격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약 10만원짜리 오리온의 주식 가격이 140만원 하는 롯데칠성의 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데요. 이유는 아주 당연하게도 오리온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 10만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롯데칠성의 한 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14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한 주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그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비싸고 싼 주식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을 건데요. 예. 이런 예를 들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개에 10,000원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연필과, 만원짜리 연필이요? 예, 한 개에 10,000원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연필과 최고급 사양의 최신형 노트북 하나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면 어떤 경우가 싸게 느껴질까 하는 질문인데요. 앞의 경우처럼 단순하게 한 개의 제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한 개 10,000원 하는 연필이 싸게 느껴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누가 연필 하나를 10,000원이나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훨씬 만족도 높게 구입할 수도 있고, 비록 지불한 금액은 크지만 제품 사양 대비 상대적으로 싸게 샀다고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예. 이렇듯 제품 하나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그 제품이 비싸고 싼지 여부를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질문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캔들피그님이 표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약 10만원짜리의 오리온 주식이 예. 140만 원 하는 롯데칠성 주식보다 10배 이상 싸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냥 느낌으로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정보를 추가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한 주에 약 10만 원 하는 오리온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하고요. 오리온이 3조 8천억이요. 예,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한 주에 140만원 하는 롯데칠성의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하는데요. 롯데칠성이 조금 더 싸네요. 예. 롯데칠성이 1조 2천억이고 주가가 14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면 3조 8천억 원 하는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사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약 10만 원이고요. 예. 1조 2천억 원 하는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사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14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어느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게 매수했다는 기분이 더 들까요? 오리온이 시가총액도 높고 한 주에 10만 원이니까 싸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주식을 해본 사람이면 이런 기준이 아니라 시가총액에서 발행 주식 수를 생각해서 비싸다 싸다 판단을 하지 않나요? 예, 사실은 방금 제가 질문을 조금 꼬아서 답을 하기 어렵게 함정을 파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 비싼 회사와 싼 회사를 구분할 때는 현재 주가를 감안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10만원과 140만원이라는 주가를 넣어서 질문한 거는 캔들피그님이 틀린 답을 하라고 속이기 위한 일종의 위장 가격이었고요. 예. 예,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해야 어느 회사가 비싼지 어느 회사가 싼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은 주식 곱하기 발행 주식 수로 주가라는 부분은 이미 시가총액 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주가라는 부분을 따로 떼서 개별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시가총액 자체가 주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가총액만 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다시 앞의 질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면 당연히 한 주당 주식 단가만 봤을 때는 140만 원으로 롯데칠성의 주식 가격이 비싸게 보일 수 있지만 기업 규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1조 2천억 원으로 3조 8천억 원대의 오리온에 비해 대략 3배 정도 싼 회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기업 규모를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비록 주식 단가는 4만 5천 원대인 삼성전자지만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회사로 평가받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을 구분할 수 없는데요. 예? 주가로 보는 건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걸로는 비싼 주식, 싼 주식을 구분을 못 한다고요? 네. 예.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어느 회사가 비싸고 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각 회사 간에 비싼 회사와 싼 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다는 말이고요. 예를 들면 S사 휴대폰과 L사 휴대폰의 가격을 제대로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대까지는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S사 휴대폰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얼마까지가 비싼 가격이고 얼마까지 할인했을 때가 싼 가격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회사 대 회사로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 판단할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을 판단해서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거네요. 네.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를 파악하는 법 알려주시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회사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가장 흔하게 쓰이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PER의 개념과 의미, PER과 함께 사용되는 다른 주가 배수 모형들, PBR 이런 거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적용하는 기본 방법만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게 더 낫습니다. 개념이 있고 뭐고 솔직히 머리만 아프고 돌아서면 까먹고 몰라요. 간단히 노하우만 알려주시죠. 일단 PER은 우리가 PER라고도 하는데요. 이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EPS라는 주당 순이익도 알아야 하고, 실제로는 HTS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 기업별로 PER과 EPS 결과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도 없는데요. 예, 다 나와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만 참고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용 방법은 별다른 기술 없이 단순 비교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딱 4가지만 하면 되니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예. 첫째,
내가 관심 가지는 회사의 현재 PER을 찾는다입니다. 그 HTS나 네이버, 다음 증권 같은데 기업 분석 들어가면 PER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현재 PER을 찾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PER과 동점 업계 관련 산업의 업종 평균 PER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 업종 평균 PER도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HTS 상에 그 기업 분석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상단에 보면 업종 평균 PER이라고 해서 이제 수치가 나와 있고요. 예. 뭐 그걸 찾기 힘들다 하면 네이버에서 들어가도 증권 코너,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관련 산업군 들어가도 평균 PER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따로 뭐 계산할 필요는 없네요. 예, 구하는 공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관련 산업의 업종 평균 PER과 비교가 끝났다면 그 회사의 비슷한 규모의 경쟁업체나 비교 대상 기업의 PER과 비교하면 됩니다. 아, 평균 PER과 비교를 해보고, 네네.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경쟁업체나 비교 대상 기업의 PER와 비교한다, 그런 말이죠. 예, 비교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PER이 높은지, 예. 낮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요새 5G 같은데 관심이 많으니까, 만약에 SK텔레콤이다. 그러면 경쟁사를 어디를 보면 됩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KT나 LGU 플러스 그런 기업들과 PER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반도체 관련 LG전자는 아니네요. 제가 이상해서 그래서 물어보고 이제 반도체 이제 주력이 반도체 산업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산업에서 이제 그 경쟁하는 업체들 그런 관련 경쟁 업체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지금 세 번째까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가 내가 관심 가진 회사의 현재 PER을 찾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동종업계 관련 산업의 업종 평균 PER과 비교하려 했죠. 그 회사 PER과. 내가 관심 가진 회사의 PER이 이 산업 평균 PER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쟁업체나 비교 대상 기업의 PER과 비교하라는 거죠. 예, 그런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PER이 높은 거면 좋은 거죠. 높은 거면은 고평가고요.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낮은 게 좋은가요? 낮을수록 좋다고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뒤에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당장 현재 시점에서 PER을 비교했을 때는 낮은 게 저평가고요. 예.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뭐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 이제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네 번째 내용인데요. 네 번째 내용이 그 회사의 최근 5년치나 6년치 PER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PER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 PER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 예. 그 회사의 성장률이 좋아지고 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이 부분에서 PER이 상승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고요. 예. 관련 업체나 관련 업종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기업의 PER이 낮다면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PER의 경우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평가 가치로 삼기 때문에 적자 기업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개선이 될 여지가 있더라도 지금 적자 기업이면 안 되는 거네요. 예, 당기 순이익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그거는 빼고 해야 됐네요. 예, 그 평가가 안 되죠. 간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시느라 바쁘신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싼 주식, 비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영상 클릭하시면 계속 자동으로 재생이 되니까 계속 연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